어떤 남자가 주말에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근데 TV에서 약 9시간 전 연쇄살인범이 탈옥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말했다. 13시간 전인데 심심하다.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군. 일어날 수가 없어. 내 방에 거울이 있었나? 가위바위보나 해볼까? 주먹. 비겼다. 비기는 게 당연한 건가? 근데 거울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다. 너무 잠을 많이 잤나 보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군. 오른쪽 어깨에 손이 닿았다. 휴대폰 사진첩에 사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었다.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나는 혼자 산다.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나는 켜두고 자러 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보니 다운로드를 할 거냐는 팝업 창이 떠 있었다. 지금은 새벽 한밤중이다. 내 딸이 도무지 우는 걸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무덤에 가서 그녀에게 멈추라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어느 날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 최근에 온 편지들을 확인하다가 두툼하고 큰 종이봉투가 하나 있었다. 종이봉투에는 해골 모양의 스티커가 크게 붙여져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USB가 있었다.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동영상 파일이 있다. 마침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친구들이 놀러와서 같이 보자고 했다. 내 방에 모두 모여서 영상을 틀었다. 그 영상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생긴 누군가가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있었다. 울다가 웃다가 소리를 지르고 다시 웃고 손을 아무렇게나 흔들어댔다.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미친 사람은 처음 본다며 웃어댔다. 하지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새로 들어간 자취방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는데 위층에 사는 사람이 밤낮 안 가리고 쿵쿵댄다.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새벽에는 뛰지 말라고 자제해달라고 쪽지를 붙였다. 그리고 오늘 답장이 왔다. 쪽지를 한번 읽고 다시 읽었다.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에 부부가 살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안 좋은 기색으로 일어났고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물었다. 어디 아파요? 괜찮아, 꿈을 이상한 걸 꿨어. 혹시나 오늘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 내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열어. 그리고 8시 이전까지 돌아올 거야. 1시간마다 연락할게. 왠지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여자는 초조해졌지만 1시간 후 남편이 건 전화를 받고 안심하였다. 그런데 처음 1시간 이후로는 몇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설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며 마음을 추스렸지만 여자는 걱정과 초조함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여자는 숨죽이고 한 여자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수능이 코앞이었다. 입시를 준비하느라 무척 힘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몇 년 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엔 자신의 스펙이 초라하다고 느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났다. 여자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남자는 말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군. 결국 나는 방금 아내가 필요로 하는 신장을 손에 넣었다. 아내의 사고 후 그녀가 장기를 기증했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었다. 나는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다. 모든 불을 다 켰다. 휴, 아무도 없다. 긴장을 했는지 콧등이랑 인중 쪽에 땀이 나네. 나는 세수하러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켰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우집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나오며 나와 어깨를 부딪혔는데 사과도 없이 가버렸다. 그 다음날 TV를 봤더니 우리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나왔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었다. 어제 여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보셨나요? 경찰이 말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그 다음날 TV를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남자 대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녀야 해서 자취방을 미리 구하고 있었다.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다. 짐을 미리 옮기고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혼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보니 학교 선배이자 형인 김모 씨였다. 김모 씨가 자취방 구한 거 축하한다며 맥주 한잔 하자고 했다.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소변이 마려워 선배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화장실에 있던 대학생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화장실에서 나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다. 택시기사님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싸늘한 기운에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갑자기 친구에게 온 카카오톡 알람이 왔다. 어느 날 방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구멍은 옆방에 이어져 있어서 뭘까 하고 들여다봤다. 그러자 구멍 너머는 새빨갰다. 옆방은 빨간 벽지인가 하면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빨간색일까? 집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아저씨, 제 옆방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다. 이사 온 지 꽤 오래된 남자가 살고 있던 것 같은데 눈을 다쳤는지 눈이 시뻘겋더라고. 수술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내 시력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나는 온도를 몸으로 느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3주가 지났다. 나는 내 옆에서 나를 간병해주던 친구의 온도가 방의 온도랑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지인을 죽이게 되었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0년 후 업무를 나한테 떠넘기던 짜증나는 상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5년 후 간호가 필요한 엄마를 죽였다. 돌보기 귀찮았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이 되어도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편한 자세로 잠에 들 준비가 되었다. 이불도 딱 좋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무서워하지 마.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방 안에 들렸다. 너무 무서워서 방 왼쪽, 오른쪽부터 방 전체를 둘러봤다. 그리고 침대 및 옷장 속까지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다 좋은데 말이야 고개를 들지는 마. 나는 누가 날 쳐다보는 게 싫으니까.